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찬반 논란 속에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건 충남이 처음인데요. 교육청은 제2 요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권운동가들과 진보 교원단체는 참담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례안 폐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폐지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서산시가 대체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에는 운행 개시 명령을 내려 운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1조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 3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네,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충남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제2 요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한범호 기자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된 충남학생 인권조례.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4명이 표결에 참여해 31명이 찬성표,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폐지안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보수단체의 주민 청구로 발의된 폐지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별도의 폐지안 발의에 나선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책임보다 권리만 부각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발의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한 졸속 조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발의 폐지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오는 만큼 처리를 미뤄야 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항의에 나섰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에게 1월 18일까지는 논의를 중지하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에도 쟁송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 통과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2 요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제2 요구를 받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이어서 폐지안은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그동안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폐지안은 정당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 표결이 이루어진 15일. 인권운동가들은 아침부터 의회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이 주민청구 발의 폐지안에 대해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해 표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보장에 반한다며 폐지안 통과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 정말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과연 지방의회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의회 무용론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진보교원단체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교권 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말하는 의원들의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교사들은 인권조례가 폐지돼도 교권이 신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례 폐지가 절대 교사들의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의원들에게 교사들의 교육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인력과 예산 충원에 힘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될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있는 구성원으로 쥐어짜서 학교를 운영하라는 거고, 그리고 교육의 이 교권도 보호되지 못한다라는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원들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폐지안이 통과되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폐지안 주민 청구부터 표결까지 단 한 번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조례인데 갑자기 저희의 의견 하나 없이 폐지된다고 하니 암울합니다. 폐지된다고 계속 얘기만 나오지 저희에겐 아무 전달도 없었고 같이 토론하자는 그런 얘기조차 없어서 저에겐 기회조차 없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나 해서 슬픕니다. 인권운동가와 교원단체, 학생들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제2요구 이후 재투표에선 폐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버스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서산시가 대체 차량 17대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서산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 첫날보다 대체 차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중단 첫날 1시간을 넘기던 배차 간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산 공용 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 사이는 전세 버스 등 17대가 운행되고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이동은 택시 50대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한편 서산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에 운행 개시 공문을 발송했고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당신의 한 삼거리, 좌회전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자가 무단횡단이나 끼어들기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아산의 한 도로, 직진 중인 블랙박스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서행했다면 충돌은 피했을 텐데요. 영상에서처럼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해 우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 유무를 정확히 살피려면 일시정지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겠죠?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30km의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잠시 뒤 농로에서 나오는 경운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의 신호위반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법규 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건 지방대학뿐만은 아닙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습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충남도 내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충남도민이 힘을 모읍니다. 15일 충남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신설 등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국립의대 설립이 확정될 때까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 병원 둘 다 없는 지역이 충남과 경북입니다.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태안읍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260억 원을 확보했다며 오는 2027년까지 동부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전통시장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산물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태안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늦어도 고려시대 전기에 창건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추정 사역 범위를 조사한 결과 31m 규모의 석축과 건물지 2곳, 또 참외형 주전자편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유구와 유물 등을 분석한 결과 서산 부석사가 늦어도 고려시대 전기에는 창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동 관음 보살좌상 소송에서 제기됐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오지환 선수가 서산시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15일 서산시를 찾아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 선수는 아버지 오호근 씨가 서산 인지면으로 이주하면서 서산시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삽교호 관광지와 횡담도 등 당진 주요 관광지를 관광 벨트화하는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당진시는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양 레저관광 여건과 종합관광개발 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삽교호 관광지와 부곡 국가산업단지 해양 레저관광 여건 분석과 체류형 관광 조성 계획 등입니다.